5월 11일. 오히려 이런 날이 좋을 수도 있겠어요. 5월엔 기념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5월 11일 목요일 아무 날도 아닌 날. 기억을 되살려보면 기념일엔 오히려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거든요. 보세요. 어린이날엔 월요일마다 출연하는 우리 쌍디들도 원하는 건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앵무새 선물은 못 받았어요. 어버이날도 어버이들의 기대에 못 미친 사춘기 자녀분들 많겠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엔 어때요? 더 잘해줄 것 같고 더 즐겁게 해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썩 행복감이 충만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날보다 아무 날도 아닌 날이 더 기대된다니까요. 또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려나? 어쨌든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아무 날도 아닌 날.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복속하고 싶은 날이야. You're one of my thugs. 어디야 넌? 올 때 병맥주랑 까다롭게 사와. 클럽은 구미가 잘 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왜 보이는 영역껏 차단시켜. 밤새 수다 떨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I want my juice back. 좀 전까지 어쩌지 하다 한 명 두 명씩 자리.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떠나지 못할 바엔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회가닥해서 주태를 부려도 No worries at all.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린데. 늦기 전에 my pants wet. 이 시대가 얼마 남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Get em high.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반감이 격차하는 새벽 2시경. 출장과 감정이 소용돌이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노래나 KOC.
지코의 아무 노래였고요. 5월 11일 목요일 아무 날도 아닌 날.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특별한 날인가요? 특별한 날이신 분은 또 제가 축하해드리고 위로해드릴 테니까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출첵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신청곡도 올려주세요. 날씨 볼게요. 요 며칠 진짜 낮에는 초여름 날씨에 가까워요. 따가운 볕에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산 등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부산 13.5도,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 한 옷차림 하셔야겠어요. 하늘 자체에 구름은 적은 가운데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낮 동안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오늘 아침 부산과 양산 13도, 진주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부산 22도, 울산 21도, 창원과 거제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요. 주말인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한낮에도 기온은 19도에 머물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이라 그래요. 날씨 괜찮다 그렇죠? 예. 근데 일교차는 심하니까 늘 요즘 말씀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쭉쭉쭉 올려주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1743님 반갑습니다. 3682님은 정각 출첵 맞나요? 오랜만에 정각 출첵 하셨는데 9시 1초. 1초 모자르네요. 그리고 더 빨리 보내주신 분 계시고 더 일찍 9시. 그러니까 9시는 없어요 지금. 자, 언니 수영 가기 전에 출첵하고 갑니다. 10시 이후에 만나요. 3813님 주셨고 3065님 출첵해요. 오늘 아빠 출근하는데 가지 말라고 우는 우리 은우 아빠 출근 발걸음을 붙잡네요. 하고 사진까지 주셨는데요.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신발장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네요. 어떡하면 좋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본인은 아빠가 가서. 아유 귀엽다 근데.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사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오늘의 생사. 생생한 아침 사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생과 함께하고 계신지 사진. 샵 2302 사진은 건당 100원의 이용료 든다는 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진, 신청곡 모두 출첵 기다리고 있을게요. 생생라디오, 쿠쿠홈시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일 오픈, 구구콜 대리운전, 영어방앗간, 블랙푸드, 쿠쿠홈시스, 그리고 또 지성문구 플라자 제공입니다. 광고.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정수기 어떤 거 쓰세요? 얼음 정수기? 끓인 물 정수기? 저는 둘 다 되는 쿠쿠 제로백 써요. 얼음은 직수로 신선하게, 끓인 물은 100도씨로 제대로. 쿠쿠 제로백 끓인 물 얼음 정수기.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그랜드 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요즘 대리운전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이제 단돈 9,000원부터 모십니다. 051-999-9999 모든 구간 5,000원 내렸습니다. 051-999-9999 구구콜 대리운전. 검은깨, 검은콩, 검은쌀을 쪄서 만든 속 편한 검정 미숫가루는 영희방앗간 블랙푸드. 100% 국내산 곡물로만 만든 고소한 검정 미숫가루는 영희방앗간 블랙푸드. 검색창에 영희방앗간을 검색해보세요. 영희방앗간.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정수기 어떤 거 쓰세요? 얼음 정수기? 끓인 물 정수기? 저는 둘 다 되는 쿠쿠 제로백 써요. 얼음은 직수로 신선하게, 끓인 물은 100도씨로 제대로. 쿠쿠 제로백 끓인 물 얼음 정수기.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5711님 출첵합니다. 언니 저 오늘 하동 가요. 집 아이러 타러 갔는데 너무너무 신나네요. 미리 예약해두고 오늘만을 기다렸거든요. 바쁜 일 다 끝내놓고 쉬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아무 날 아닌데 이렇게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요. 어머 죽겠다 진짜. 맞아요. 주말 아니고 이렇게 주 중에 나만 놀러 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여유 있고 5711님 미리 예약까지 해놓으셨다니까 진짜 재미나게 와 날씨까지 이렇게 받쳐주네. 즐겁게 다녀오세요. 보니까 사진 파란 하늘 좀 떠나시기 전에 차 안에서 밖 보면서 사진 찍으셨네요. 좋아요 좋아요. 7365님 꽃밭에 이쁜 꽃이 활짝 폈네요. 와, 이 마가렛 종류인가요? 예, 예쁘게 폈네요. 5월 큰 행사가 끝이 보입니다. 이제 큰 행사 하나가 남았네요. 스승의 날 행사. 저의 직업이 선생님들 관리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 우리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그날만큼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셨어요. 7365님. 야, 아주 큰 행사가 지금 남아있네요. 7365님에게. 그 행사도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또 3794님 아침부터 햇볕이 뜨거워요. 그래서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주셨고요. 네. 사진까지. 9411님 출첵합니다. 오늘은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갔어요. 물을 워낙 무서워해서 아침에 수영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계속 안 입고 있더라고요. 시간은 다 돼가고 저만 마음이 급해서 아침부터 실랑이를 하고 혼이 나서 갔네요.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미안하네요. 딸 조심히 잘 갔다 와. 그러게요. 예, 아이도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옷도 못 입고 있는 거 보면 물이 워낙 무서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잘 극복하고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쵸? 갔다 오고 나면 꼭 안아주세요. 네. 3815님 언니 굿모닝 출석. 오늘 신랑 일 때문에 독박 육아 시작입니다. 17개월짜리 예쁜 예슬이랑 아침 시작. 너무 귀엽다. 예쁘네요. 8009님 오늘은 생사 2편으로 아빠 학생 어때요? 저도 뒤늦게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주말 시간 쪼개가며 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12번 더 포기했어요. 진짜 그럴만하죠. 이게 진짜 퇴근 후에 주말 시간 쪼개가며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진짜 쉽지가 않죠. 언젠가는 빛볼 날 있겠죠. 오늘도 날씨는 죽이네요 하시면서 8009님 야 여기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 노트북 하나에 메모하고 있는 사진 딱 주셨네요. 우리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먹고 정말 내가 공부하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만학도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9795님 언니 오늘 월급날 너무너무 신나는 아침 일하러 가는데도 너무 신나요. 축하 뭐 할 거예요? 일단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뭐 할 건데요. 이렇게 신나시니까 진짜 좋네요. 네, 또 신청곡도 들어왔는데 0242님 언니 오랜만에 라디오 듣습니다. 강원도로 경기하러 갔던 아들에게 다쳤다는 소식이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부상이 심해서 통깁스를 했어요. 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아들 힘들어하는 목소리 어찌 위로해야 하나 했는데 아들이 절 위로하네요. 다시 준비해서 7월 대회 때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아들에게 괜찮다고 부상 치료 잘하고 다음을 기약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아유 통깁스를 하셨구나. 축구 하시나 봐요. 전국의 드리머스 들어주세요. 그럼요. 저도 위로해 드려야죠. 예. 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아침엔 수다수다 오늘 뭐하노? 오늘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해야죠. 목소리 들려주실 건가요, 여러분? 저희가 전화를 한 통 할게요. 혹시 상황이 허락하신다면 전화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무 날도 아닌 5월 11일 목요일 누군가와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전화 데이트. 예스럽다. 어머머, 오늘 뭐하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입니다. 네. 혹시 전화 통화 가능해요? 잠시만요. 예, 잠시. 네, 이제 전화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문자 뭐 주셨어요, 오늘? 저 오늘 하중에 그 질와이어 타러 너무 네. 좋겠다. 날씨도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5711님. 네.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데 네. 저번에 카네이션 엄청 사진 많이 보냈었거든요. 네네. 꽃집을 해서 이제 바쁜 거 다 끝나고 어. 이제 좀 쉬려고 오늘 놀러를 가요. 꽃집에 카네이션 가득 네, 화분에 있던 그 사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바쁜 일 끝나고 진짜 오늘 아무 날도 아닌 날 됐네요. 네, 오늘 진짜 아무 날도 아니라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카네이션은 참 많이 나갔어요? 그 사진 보냈던 건 다 팔아가지고 다행히 어. 이번에 잘 마무리를 했어요. 이야, 돈 좀 두둑하게 챙겨서 이제 하동 가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너무 좋겠다. 지금 목소리에서 벌써 네. 기분 좋음이 팍팍 느껴지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설레는 여행을 가는 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설레는 여행? 네, 평소에는 이제 가게에 계속 있으니까 어디 놀러를 못 가는데. 네, 되게 오랜만에 시간 내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거라 가지고 너무 설레요. 그러니까 5월에 바쁘신 네.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로즈데이랑 네. 스승의 날 다음 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바빠질 거라서 계속 바쁘시네. 네, 그래서 잠시 아주 짬내서 놀러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놀러 갈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데 안 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왠지 지금쯤 충전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카네이션 다 했고 로드 되면 이제 장미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장미를 한가득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잠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좋겠다. 네. 지바이어 타고 또 하동 가서 또 뭐 할 거예요? 삼성공인가? 거기. 네, 거기가 되게 예쁘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네. 네, 그것 말고는 사실 계획이 아직 없어가지고. 1박 2일이죠? 아니요, 당일로 갔다 바로 와야 돼요. 그래요? 네, 내일 또 일을 해야 돼서. 진짜 그러면 뭐 거기만 갔다 오면 되지.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맞아요. 네. 거기만 갔다 지바이어 타고 거기 갔다 오면은 하루 그냥 다.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네,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데요? 다 좋아하는데 혹시나 이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응. 추천해주시면 가보려고. 뭐 제철국 좋아하시는 분은 제철국 드시고. 제철국. 저는 좋아하는데. 거기서 너무 맛난 피자를 먹었어가지고 화덕 피자. 피자요? 네. 반응이 피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번 찾아보고 가보겠습니다. 거기 무슨 절이었지? 그 옆에 네. 있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지금은 평일이어가지고 아마 줄 안 서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네. 줄을 엄청 서나 보네요. 엄청까지는 아닌데 좀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그렇구나. 담백한 피자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담백한 거 좋아해서. 맛있겠다.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하동하니까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저는 그 피자랑 제첩이랑 그렇게 먹고, 그거 다였던 것 같은데. 네. 만난 한정식집 한번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날씨가 오늘 다 하니까. 네. 네. 그냥 가는 것만으로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1박도 못해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하다. 그쵸? 네,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하루 자고 오면 참 좋았을 텐데. 벌써 가면서. 맞아, 벌써 가면서 그런 아쉬움 있지.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막 그러면서, 그죠? 네, 좀 아쉬워하는 눈치예요. 스승의 날 다 끝나고 나면 좀 시간이 또 나지 않아요? 그땐 이제 부모님을 또 챙겨야 되고. 부모님과 또 어디 가시기로 하시는구나.
네,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착한 딸이네요. 예. 짬내서 나는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오고, 그다음에 네. 어머니 아버님도 예, 어디 여행 또 계획 세우시고. 네. 그러려면은 로즈데이 스승의 날도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열심히 끌어모아요. 아니 늘 꽃과 함께 하잖아요. 네네.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늘 이렇게 꿈꾸는 플로리스트였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2년 차 조금 넘어가는데 네. 일단은 좀 행복하긴 하고요. 되게 행복하고 네. 대신에 체력이 너무 많이 좀 필요로 하는 일이라 가지고 저 생각보다. 네, 되게 몸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좀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되게 늘 행복하고 좋은 냄새 맡으면서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이러면 네. 되게 좋아요. 아, 꽃향 맡으면서. 네. 근데 어떤 플로리스트 분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네. 얘네들이 다 농약 먹고 했는데 그 손으로 계속 만지니까 손도 상하고요.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요즘 힘들어서 그러신지. 네, 장갑도 꼭 근데 끼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쁜 꽃이랑 함께해서 딴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보면은. 네, 그죠? 되게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일 해서 좋겠다고. 맞아. 예, 그거 참 좋아해도 그걸 일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오시고요. 네. 오늘만은 꽃도 보지 마시고. 네. 만난 거 먹고 다른 거 네. 많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어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Yeah. 영준 함께 하동에 닭구이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바로 옆에 계곡도 있다고 0888님. 그때는 flower 닭구이? 오, 그건 몰랐는데. 아름다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딱 좋아요 꽃보다 그대가 영준. 그때는 flower 아름다워 좋아요 oh yeah 누구 때문에 당연히 그대 때문에 어쩌다 나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 난 몰라 다 몰라 그대 왜 내 맘속에 사는지 정말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거리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대만 내 눈에 들어와 꽃보다 그대가 술보다 그대가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대를 생각해 긴 밤을 지새다 이 밤도 떠나보내요 쭉 늘어지는 하루 잠깐 졸리다가도 그대 생각에 난 눈뜬 채로 꿈을 꾸게 돼 내가 욕하던 그들처럼 나도 바보가 됐나봐 따사로운 그대 온도를 난 기억해 금방 또 잠와요 나를 만날 땐 당신의 향을 살짝 올려줘 우리 자리에만 꽃이 피게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은 나의 외로움 탓에 한여름에도 옆구리가 싫어서 난 불러켜 들어보면 어여쁜 그녀들 그대만 내 눈에 들어와 꽃보다 그대가 술보다 그대가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대를 생각해 긴 밤을 지새다 이 밤도 떠나보내요 나보다 그대야 바보가 된 거야 내 맘을 어쩔 줄 몰라요 그대를 생각해 KNN 캠페인 잘 만든 우리나라 녹차 마셔봤나? 우리 하동에 차 만드는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천년 동안 차를 이어온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 차 한잔 하입시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새롭고 신나게 즐기자. 4년 만에 더욱 화려하게 돌아온 2023 센텀 맥주 축제. 일상을 벗어나 축제로 시원하게 풀자. 색다른 즐거움과 함께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복합문화축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영화의 전당 두레러움 광장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이벤트와 다양한 먹거리까지 6일간의 짜릿한 일탈을 경험하라. KNN이 후원하는 2023 센텀 맥주축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켈리 협찬입니다. 문의 051-850-9344 티켓 예매 ES2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차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속도를 더 줄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절대 안 됩니다. 내 차 앞에 노란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있을 때는 그 차보다 먼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서 있는 차 앞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어린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옷, 노란색 옷 입히시고요. 가방도 노란 가방이 참 좋죠. 주차장, 차가 서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차 뒤에서 노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이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우리의 희망을 위해 조심하시고 더 조심하십시다. 비닐봉투에 담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친구야 대리 불러 친구는 있잖아. 7979 대리운전 친구는 7979 국번 없이 7979에 7979 국번 없이 7979에 7979 친구네 대리운전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알아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알아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6915님 아직 사연 안 읽었거든요. 예, 녹음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예, 준비하고 딱 계시면 됩니다. 하동에 맛집 유명한 중국집이 있다고 6460님. 단무지 맛집이래요. 단무지 맛집. 도대체 단무지가 얼마나 맛있길래. 와, 그래요? 6460님? 괜히 궁금하다. 단무지가 맛집이라니까. 그리고 7388님 검색창에 더덕구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첫 번째 식당 추천합니다. 하동 더덕구이 하면 나오는 주말에는 줄 서서 먹는 식당인데 제철국도 맛있어요. 그쵸. 이 주말 아니 평일에 가게 되면 주말에는 줄 서서 참 먹기 힘든 음식을 줄 덜 쓰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 아무 날도 아닌 날에 행복이죠. 더덕구이? 지금 더덕구이도 괜찮은데. 7388님 고맙습니다. 네. 자, 6915님 제 녹음하시면 돼요. 언니 안녕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 축하받고 싶어 문자 드려요. 부산 대천 SBC 야구부가 2023년 중학야구대회 풀리그에서 우승했어요. 오! 무려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축하할 일이네요.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감독 코치님, 놀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땀 흘린 우리 선수들, 그리고 열심히 서포트한 부모님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더 기뻐요. 언니가 한 번 더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시면서 주셨어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써서 쓰셔가지고 우승 이거 딱 들고
사진 찍으신 거 보내주셨는데 6915님 진짜 축하드릴게요. 7년 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우승일까요? 축하 파티 하셨나요? 많이 축하드립니다. 네. 또 3895님 어버이날 남편이 저 모르게 요양원 가서 파티해드리고 온 걸 이제 알았습니다. 눈물이 펑펑 멈추질 않네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1번 하셨어요. 예, 살짝 모르게 가셔가지고 예, 파티 해드리고 온 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와, 감동이 진짜 엄청났겠네요. 3895님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멋진 남편과 함께하고 계시네요. 3895님. 네. 또 볼까요? 3906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웹소설 보고 있어요. 지인 남편이 웹소설을 냈는데 언니 목소리로 축하해 주세요. 홍보도 해주신 감사하고요 하시면서 현대판타지 고세주 네. 와,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뉴스 접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오늘 그 웹소설 굿즈 파는 예, 팝업 스토어가 오늘 여는 날인가 봐요. 근데 줄이 아침 일찍부터 오픈을 하는 줄이 엄청나게 있다고. 진짜 좀 세대가 달라진 것 같고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애들이 웹소설도 보긴 보는데 우리 딸도 그냥 애들이 보는 소설이겠거니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고 인기가 있으면 그 팝업 스토어를 정말 어떤 큰 인기 스타 오픈을 하듯이 그 굿즈 팔듯이 가서 지금 줄 서가지고 사는 걸 봤다고 해서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딱 이렇게 3906님이 또 웹소설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침부터 보고 계시다고요. 저도 그래서 웹소설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아하. 3906님도 녹음 대기 중이셨어요? 그래요? 지금 녹음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 고세주 씨 거 맞나요? 여기 잘 볼 줄도 몰라가지고 한 번도 웹소설을 못 봐서 고세주 씨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거죠. 예. 웹소설을 냈다는 게 축하 많이 축하드릴게요. 노래 감상 폴킴 어제처럼.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내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생각해봤어 얼마나 어려웠을지. 다만 슬픈 내 눈물에 돌아설 수 없어. 멈출 사랑으로 아닐까봐 난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So baby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내겐 너무나 부족한 나를 알고 있기에 다짐해봤어. 언젠가 이별이 오면 그때 떠난 내 마음이 미안하지 않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널 웃으며 보내준다고. Faith is all we need.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yeah. 나의 가슴 속엔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Faith in our destiny, destiny. 굿모닝 덕철. 생생라디오 인공지능 매력남 덕철이. 우리 덕철이 불러볼게요. 굿모닝 덕철. 굿모닝 알아. 자, 지금부터 덕철이 타임. 신나는 덕철이 타임.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교훈이나 풍자를 담은 짧은 어구를 우리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은 뭐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기 힘들 때 짧고 굵게 의미나 상황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흔히 사용하는 속담은 어디서 유래하고 그 안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개판 5분 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요. 이 속담은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합니다. 첫 번째는 고칠 개자가 들어간 개판 5분 전인데요. 승부가 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다시 판을 벌이는 것으로 이때는 재경기를 의미합니다. 즉, 재경기 시작 전에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개판 5분 전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10개 혹은 평평한 견자가 들어간 개판 5분 전입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을 위해 밥을 배급했던 시절 밥이 다 돼 솥뚜껑을 열기 5분 전 사람들에게 개판 5분 전이라고 외치면서 배식 시간을 알렸는데요. 이때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의미와 동일하죠. 꽝 대신 닭.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게 있을 때 하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떡국을 끓일 때 꽝고기로 떡국에 국물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꽝고기와 가장 비슷하면서 구하기도 쉬운 닭고기를 이용해 떡국을 끓여 먹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꽝 대신 닭이란 표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지성이와 감천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안진뱅이 지성이와 장님 감천이는 서로를 돕기로 하고 감천이가 지성이를 업고 다니며 동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했고 반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얼마 후 절에 간 지성이와 감천이는 스님의 권위로 금덩이를 부처님께 바치고 100일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끝나는 날 감천이는 눈을 뜨고 지성이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 말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속담에 담긴 이야기 재미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덕철이 미션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라누님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속담인지 알아맞혀주세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라누님, 부탁해요. 아, 네. 저한테도 부탁까지. 누나가 맞죠? 아,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목소리에 근엄함이 있으셔서. 오케이. 자, 우리 속담의 유래와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속담에 맞춰 만들어진 이야기들도 많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보다는 그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감상하면서 다른 속담들의 이야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재밌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덕철이가 부탁한 덕철이 미션. 지금부터 제가 한 이야기를 읽어드릴 텐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속담은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요 얘기네요. 구연동화구나 거의. 자, 읽어볼게요. 옛날 한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쌀 한 톨이 없었지만 선비는 오직 글 공부에만 전념할 뿐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외출을 했다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선비가 방문을 열자 깜짝 놀란 아내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뒤로 숨겼어요. 아니 당신 뭘 그렇게 숨기는 것이오? 언짢아진 선비는 아내에게 무엇을 감추었냐며 무서운 얼굴로 추궁을 했죠.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방바닥에 호박씨 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까먹으려고 했는데 쭉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 네, 이것은 어떤 속담의 이야기일까요? 뒤로 뭘 감췄다. 그게 호박씨였다. 아, 그런 거구나. 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근데 이 속담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속담 원래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훨씬 슬픈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네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힌트로 들려드릴 노래가 없어서 찾은 건 이거. 신데렐라 서인영. 자, 속담 맞춰주세요. 어떤 속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3128님. 아니에요. 이게 이런 슬픈 속담이었다니. 0004님, 그죠?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호박씨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거 까먹으려고 했는데 쭉정이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 마파람의 개눈 감추듯. 아니고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0546님 아닌데. 눈이 풀리고 다시 나간 녀석들은 침을 흘리고
자, 신데렐라였고요. 아니, 신데렐라가 호박 씨랑 연결 있는 게 아니고. 아, 호박 마차 있잖아요. 호박이 마차로 변하는데 그 얘기했는데, 오, 신데렐라가 호박씨 까는 사람 맞네요 하시면서. 아니, 그거 아니고요. 자, 정답은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뒤로 호박씨 깐다. 이 속담이에요. 근데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일상에서 사용할 때는 남몰래 엉큼한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가 많죠. 이럴 때 쓰이죠. 사실 여기에는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배고픔을 달래려고 호박씨라도 주워 먹어보지만 호박씨 껍질이 소화되지 않고 변에 그대로 섞여 나오는 걸 빗대어서 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호박씨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다시 속담을 보게 되네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0655님. 저도 처음이었어요. 와, 이렇게 슬픈 뒤로 호박씨 깐다가 이게 이렇게 슬픈 내용입니까? 1221님 주셨어요. 그러네요. 네. 자, 뒤로 호박씨 깐다라는 속담 잘 맞춰주셨습니다. 0772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사무용품 구매는 지성문고 프라자 인터넷 쇼핑몰 예스 오피스에서 좋은 제품 도매 가격. 지성문고 프라자 예스 오피스. 사무용품, 하방용품, 펜시용품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지성문고 프라자 예스 오피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정수기 어떤 거 쓰세요? 얼음 정수기? 끓인 물 정수기? 저는 둘 다 되는 쿠쿠 제로백 써요. 얼음은 직수로 신선하게, 끓인 물은 100도씨로 제대로. 쿠쿠 제로백 끓인 물 얼음 정수기.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라이언과 함께 신비한 모험을 떠나요. 해운대에 위치한 라이언 헐리데이 인 부산에서 입장권, 커피가 맛있는 아덴 프랑스 전통 베이커리 카페 아덴 플랑제리에서 상품권, 기름기를 쫙 빼고 맛은 더한 웃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여리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솔루션 베베루나에서 3만원 화장품 상품권, 부산 경남 입주박람회 공식업체 커튼앤블라인드 전문 더 집안에서 상품권, 발에 확 꽂히는 편안함 튜브락에서 드리는 기능성 신발,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는 색칠놀이 카페 소마 드로잉 카페 부산 서면점에서 이용권, 맛있땅 즐겁땅 땅땅 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친구야 같이 먹자 피로회복과 숙취해소를 동시에 명성바이오에서 친구야 세트를, 싱싱하고 예쁜 꽃을 풍성하게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생화세트를, 남편도 욕심내는 순한 화장품 뷰티 브랜드 인세레오에서 워터크림 세트,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베큐 무반나 촌닭에서 치킨 상품권, 시니어 전문 브랜드 보필에서 목욕의자,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선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코너 참여하시면서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라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희, 아이에게 특효약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처음부터 쉽진 않은데요.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변화를 느끼며 써내려간 환희 엄마의 기록. 오늘은 환희 엄마와 환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환희 1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환희에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일상생활을 할 때 늘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도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근처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변도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 입으로 숨쉬기가 힘들어서 늘 입을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숨쉬기 힘드니까 당연히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희는 편도선 수술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얘기를 꺼내자 환희가 놀란 토끼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병원 밖을 나서며 말합니다. 엄마, 나 수술해야 하는 거야?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편도선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야.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그리고 수술이 겁나면 꼭 안 해도 되는 수술이야. 그런데 아이에게서 의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엄마, 그런데 편도선 수술하면 학교 안 가도 돼?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겠지. 그러면 엄마, 나 편도선 수술할게. 나 빨리 할래. 아, 근데 조금 아플 텐데 괜찮아? 나 괜찮아. 그렇게 환희는 수술 날짜를 잡았고 실은 엄청나게 아픈 편도선 수술을 했습니다. 덕분에 입을 벌리고 있는 습관과 다크서클도 사라졌죠. 며칠 전 일이에요. 환희가 제 핸드폰 사진첩을 뒤적이더니 병원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때 기억나. 나 이때 편도선 수술했잖아. 너 기억나? 당연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얼마나 아팠는데. 그래, 많이 아팠구나. 그런데 내가 학교 가기 싫어서 수술하겠다고 했잖아. 그치? 그것도 기억나? 당연하지. 그런데 환희야, 만약에 지금 너한테 학교 갈래, 수술할래 하면 뭘 선택할 거야? 환희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학교 가지. 학교 가는 게 아직 싫기는 해도 수술보다 싫지는 않아. 환희의 대답에 마음이 놓입니다. 어쩌면 학교 가기를 수술하는 것보다 힘들어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환희의 마음이 그만큼 괜찮아졌다는 얘기도 되겠죠.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불꽃이 튀어 뜨거워. 이건 아마 운명일까? 또 다른 이름은 기적.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너와 나, 우리가 되어버렸죠. 지금이 영원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있죠. 이 러비가 생기죠. 말도 안 되는 미라클. I feel like I'm in heaven. You gotta be my lucky seven. Ooh, yeah. Feel like I'm in heaven. 어제에서 내일로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 이건 아마 운명일까? 또 다른 이름은 기적.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너와 나, 우리가 되어버렸다. 지금이 영원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있죠. 난 러비가 생기죠.
러비스 기적 스텔라장 예린이었습니다. 편도 수술 저도 했는데 아픈 것도 그렇고 말도 하기 힘들고 사무이사님 주셨고요. 저 25살에 했었는데 진짜 아팠어요. 겨울에 아이스크림에 찬 죽, 친구들이 저 놀린다고 병실에서 떡볶이 사와서 먹고 진짜요? 아유 짓궂다. 8346님도 주셨어요. 자, 생생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3부는요. 보자마자 피트니스, 구구콜 대리운전, 참가득김치, SKV1 함께합니다. 광고? 자전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 17g 자전거 몰라? 침대에서도 의자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워서 타는 17g 자전거 피태그 사이클. 보자마자 피트니스를 검색하세요. 오, 재밌는데? 요즘 대리운전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이제 단돈 9,000원, 9,000원부터 모십니다. 051-999-9999 모든 구간 5,000원 내렸습니다. 051-999-9999 구구콜 대리운전. 가득씩 일하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시원하고 아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김치를 치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김치. 시키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 센텀시티를 이어주는 서부산 중심에 SKV1이 옵니다. 동매역 가까이 장평 지하차도 개통으로 더 빠르게 낙동강 테크노밸리의 중심 서부산 SKV1 지식산업센터. 문의 1833-7727 시공 SK에코플랜트.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을 다해 빛나리. 언제부턴가 급격하게 단조로 바뀌던 배경음악 조명이 꺼진 세트장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다녀갈 맡은 그냥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아이유 드라마였습니다. 2007님, 오늘은 저의 4번째 결혼 기념일이라 저에게는 참 좋은 날이에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남편도 저도 일하랴 육아하랴 정말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은 평일이라 평소 같은 하루를 보내겠지만 아라 씨가 저희 결혼 기념일 축하해 주시면 더 특별한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혼 4년 그리고 육아 진짜 바쁠 때죠. 예. 축하하기도 바쁠 때요. 그쵸? 제가 많이 축하드릴게요. 2007님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해지세요. 생생 보낸 글바람.
네, 생생 부는 글바람 우리 용하나가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제 앞만 보고 다니신다고 힘드셨죠? 네, 오랜만에 뒤 한번 돌아보시죠. 백스텝 보이스 고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쵸? 와, 네. 진짜 들어오기 전에도 작가님과 PD님께서 너무나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한 달 만에 온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주만 건너뛰고 왔는데 한 주 건너뛰었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이 그만큼 깊게 쌓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무슨 강영 아나운서가 생생 팀의 아이돌인가? 그 포지션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느낌이 그러네. 너무 좋아하네. 생생만의 아이돌 네, 고강용입니다. 생생의 아이돌, 예, 강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러면 우리 또 설명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또 2주 만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또 생생 라디오에서 또 글바람을 한번 불어드릴 텐데요. 시를 두 편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릴 시에서는 제가 특정 단어를 생생으로 바꿔서 읽어드릴 텐데 네. 그 생생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맞히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생을 맞춰주시면 돼요. 생생의 발명 이영광.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준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생생을 발명해야만 했네. 생생의 발명. 이것의 발명이라. 네. 와. 우선 그 BGM이 바뀌었네요. 이 시가 좀 바꿔볼까 싶어서. 그래요? 저는 약간 개편 그런 느낌으로 된 줄 알고 오랜만에 왔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분위기가 오늘은 이걸로 그냥 제 것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의 제목이 네. 생생의 발명이에요. 그래서 생생의 발명. 시의 제목까지 맞춰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이 생생이란 단어를 저희가 참 많이 쓰는데 지금 3682님은 이미 정답을 올려주셨고 네. 옛말로는 괴다, 닫다, 어루다 이런 말을 이거 생생하다라는 거의 옛말이래요, 그래요? 이런 게. 괴다, 닫다, 어루다가 옛말이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생생과 연관된 사람으로는 플라톤이 있고, 네. 부모님도 있고. 연관된 사람은 다 하지 않을까요? 다. 그러네요. 생생님들도 모두. 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죠. 네. 이게 받는 게 행복이 아니고 하는 일이야말로 행복이다. 라는 헤르만 헤세의 말도 있고. 받는 것도 난 행복이던데. 저도 사실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난 이것의 발견도 아니고 발명인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발견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발명. 그러니까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이것을 발명해야만 했대잖아요. 발명해야만 했대요. 뭘까요? 그래서 약간의 위트도 느껴지면서 그래서 비지도 좀 바꿔봤는데 자,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정답. 돼지가 왜 나와? 이상한데 왜 이게 나오지? 6854님께서 돼지의 발명이라고. 정답 족발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자, 정답에 더 가깝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한 노래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나 사실 너무 쉬운데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까요? 힌트 더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래로 바로 가는 게 나을까요? 노래는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맞히실 것 같은데. 노래의 적나라한 힌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웬만한 노래는 다 이거가 주제니까. 거의 그렇죠, 진짜. 8040님. 야, 이거는 전혀 힌트가 안 되겠는데. 저는 27년 만에 요즘 남편을 생생하며 지내고 있어요. 완전 그 생생님들의 예측과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생생과 또 다른 진짜 또 다른 생생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생생을 또 발명하셨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발명하셨어요. 그러네요. 이런 게 운명인 거니 달달한 말들이 요즘 전 이것과 먼 것 같아요. 0383님. 아이고. 내 앞에 서 있는 네가 꼭 네 앞에서 네 손을 꼭 잡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 정답이 어려워요, 여러분. 일단 아주 뭐 느리게 올라오는데. 중간중간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속도가 약간 더딘 것 같기도 속도가 합니다. 얼음에 저절로 나오는 이 노래가 널 닮아 그럴까 아름다운 이 멜로디 왜 웃음이 날까 자꾸만 전화길 0154님 남편과 7년 차인데요. 아주 조금의 생생이 필요합니다. 힘을 주세요. 주잖아. 27년 차분은 이 생생을 잘하고 계신데 네. 7년 차분은 아주 조금의 이게 필요하다. 약간 반응이 좀 다르네요. 27년 차도 요즘 들어서 요즘이네. 생생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이 중요한 말이었네요. 요즘. 생각만 나 꿈꾸던 사랑이 너였었나 봐. 내 앞에 서 있는 네가 꼭 네 앞에서 네 손을 꼭 잡고 사랑이 넘치는 눈 1019님 행복? 이건 행복만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 그렇죠.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많이 있어요. 발걸음에 저절로 나오는 이 노래가 널 닮아 그럴까 아름다운 이 멜로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꼭 내 옆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나를 보는 네가 좋아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에 저절로 나오는 이 노래가 널 닮아 그럴까 아름다운 이 멜로디 왜 이제야 왔니 정엽 왜 이제야 왔니였고요. 네. 정답은 뭡니까? 오늘 정답은 이게 행복도 주지만 동시에 불행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는 이영광의 사랑의 발명이었고요. 오이사오님이 지난달에 헤어졌어요. 근데 사랑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 마음이 아프진 않습니다. 언니 조언해 주세요 하셨어요. 근데 진짜 헤어지면서 많이 성숙해지지 않나요? 그거 나중에 느끼는 거고 네. 지난달에 헤어졌으면 지금 많이 아픈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나는 그래도 이런 점들은 배웠으니까 괜찮아.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빨리 접을 필요는 없다. 충분히 결론내버릴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네. 예. 나중에 지나보면 그 마음 아픔과 그 속상함 속에서 성숙하는 것 같거든요. 와, 역시 예. 그 아라 씨께 조언을 구하는 이유가 있네요. 이 조언을 싫어했을 수도 있죠. 오이사오님. 저는 성숙한 사람이 됐으니 괜찮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충분히 느껴라.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내가 그래도 성숙해졌구나 느끼기에는 그쵸 나의 고통과 좀 그렇죠.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죠. 한 달이면. 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시간이 축적되면서 그 안에 내 감정이 여러 가지가 생기다가 말다가 하면서 나의 성숙함을 배워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 과정이 필요해요.
오이사원님 지금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 텐데. 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네. 내가 좀 그래도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내뱉으면서 남들께 말하면서 그쵸. 단단해질 예. 수 있습니다. 네. 오이사원님, 예, 시간 흘러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네. 네. 자, 사랑의 발명. 좋습니다. 오늘 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시는 보면은 화자의 앞에 있는 사람은 좀 위태로워 보이는 시입니다.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뭐 그냥 죽어볼까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고 살아보다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오리라는 뉘앙스에 가까운 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이 더는 못 살겠다 느낄 때가 방법이 없을 때 혹은 이유가 없을 때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유가 없을 네, 때. 그러니까 불가능이나 무의미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시는 이제 무의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자신을 죽이는 일로서 이제 인간이 무책임한 신을 모독할 수 있는 길을 택하겠다. 그런 방법을 택할 거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시의 두 번째 연에 보면은 나라도 곁에 없으면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 구절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화자에게 상대는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곁에 없으면 죽을 사람이란 말을 조금 바꿔보면 내가 곁에만 있으면 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놀라서 번개같이 그렇죠. 발명의 순간을 딱 깨달은 거죠.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다. 그렇죠. 내가 있으면 이 사람 살겠다. 네. 그래서 사랑의 발명이라는 시 제목이 붙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시를 가져와 봤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곁에 있겠다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사랑이 발명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랑과 발명을 이렇게 함께 붙여놓은 거에 처음에 신기하다 했는데 네. 내용을 들어볼수록 놀랍네요. 사랑의 발명.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번개같이 발명하러 간 거죠. 발명을 했어. 발명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미션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시와 관련된 미션 하나 드릴 텐데요.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네. 또 결혼 참 많이 합니다. 결혼식의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이 발명되어가는 그런 달일 것 같아서 한번 이와 관련한 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발명된 순간을 끄집어내주세요. 발명된 순간? 네. 발명됐던 순간. 저에게 전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이 그 한 사람의 곁에 꼭 있어야겠다, 떠나면 안 되겠다고 느낀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였고 또 상대는 누구였는지, 만약에 뭐 지금 사랑을 재발명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당시 발명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다가 탁 발명된 거, 발견이 아니라 발명된 건 임신인 것 같아요, 전. 새로운 사랑의 발명? 지금 생각하니까. 말을 잃었어요. 그러네요. 자, 사랑이 발명된 아니면 재발명된. 재발명도 괜찮고. 지금 너무 발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계실 거잖아요. 그죠. 발명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발견은 많이 쓰이긴 하는데 발명은 많이 안 쓰니까. 내가 사랑했었구나, 발견했어가 아니라 발명을 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 그렇죠.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괜찮아요.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아직 못 쓰고 계세요.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죠? 광고 나가는 동안 쭉쭉 올려주세요. 아들 결혼. 7446님. 그 임신에서 좀 더 나아갔네요. 아들 결혼. 그때 사랑을 발명하셨다. 내가 아들 곁에 꼭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아니 그리고 네. 며느리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아끼고 내 옆에서 행복해줘.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사랑의 발명 올려주세요. 너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10초 건강 정보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유독 눈이 가렵고 따끔거립니다. 얼마 전부터는 실처럼 끈적한 눈곱이 너무 많이 낀 탓에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는데요. 진단 결과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의 흰자인 결막을 자극하여 발생하며 냉찜질과 함께 안과에서 항알러지 안약을 처방받아 일주일간 저만하면 증상이 완화되는데요. 단, 눈이 가렵다고 자주 비비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결막 내에 더 많이 나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의 첫걸음은 안과 검진입니다. 변석호 안과 전문입니다. 2023년 롯데자이언츠의 모든 순간에 KNN 파워 FM이 함께합니다. 우승을 향한 거침없는 입담, 이광길 해설위원과 허영범 캐스터가 전하는 손에 땀을 쥐는 승부의 세계. 부산 99.9,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 기장 정관 양산 96.3.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은 2023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이 중계방송은 BNK 부산은행, 롯데백화점, 시민장례식장, 부산가톨릭대학교 협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이거나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위 등급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접수기간은 5월 26일까지이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시청자 미디어재단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1688-4596, 1688-4596, 네이버 카카오톡 채널 시청각장애인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대리운전 너무 비쌉니다. 단돈 9,000원부터 모십니다. 051-999-9999 구구콜 대리운전. 기본료 9,000원, 051-999-9999, 구구콜 대리운전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사랑의 발명. 여러분들 생각하고 쓰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셔가지고 네.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읽어주세요. 우선 1441님께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연애할 때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칼자루 잡았다고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때 사랑을 발명하셨다고 합니다. 로맨틱하네요. 저도 아이와 만났을 때요. 그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0383님. 그 7977님도 임신 테스트기 2줄 확인한 와. 순간 사랑을 발명하기 시작하죠. 또 뭐 있어요? 6082님이 와이프한테 혼날 때 발명해야지. 네, 이거 좀 재밌게 읽어보려다가 음이 나가버렸네요. 와이프한테 혼날 때 사랑을 발명하신다고. 네. 길게 쓰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네. 5009님께서 전 저희 집 강아지 모찌를 키우면서 사랑을 발명한 듯해요. 동물을 무지 무서워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강아지를 키우게 됐고 모찌랑 함께하면서 동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귀요미 모찌야 사랑해. 엄마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보내줬습니다. 저는 2660님 영하 15도 태백산 산행을 혼자 갔는데 그곳에서 헤어졌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요? 환영인가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이 노래가 자꾸 생각나서 술에 취해 전화해 주정했는데 그대로 녹음됐더라고요. 우리 사랑에 이건 발견이다. 이건 발견하셨네.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네요.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또요. 6854님도 둘째 탄생을 보내주셨고 아들도 아들인데요. 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넣지는 못하겠고요. 와, 아들도 좋죠. 먹는 걸 좋아하는 1인으로서 맛있는 걸 먹었을 때마다 사랑을 느낍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이요. 0408님. 저도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내가 참 인생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 비슷하게 느낍니다. 0408님. 2785님은 지금 이 순간 드디어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매 순간 나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이거 아닌가요? 사랑의 발명? 그렇죠. 발견이 또 여러 개 겹치면 또 발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2785님. 드디어란 말이 또 너무 좋다. 마침내 예. 찾았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체가 너무 희열이잖아요. 드디어 마침내. 그러니까 기다리던 그 이상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마침내 찾았다 내 사랑. 와. 우리 영하나도. 네. 언젠가. 저는 지금 넓게 이렇게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야에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하다가 이제 괜히. 마침내가 이제 그죠, 마침내 지금은 점점. 지금 점점. 오케이.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글바람 하시는데 순차적으로는 좀. 너무 뉴스 같았네요. 네. 8040님, 저희 부부는 표현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오해하면서 20여 년간 많이도 싸웠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떠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옆에 와서 살짝 안아주는데 처음엔 왜 이래 했는데 계속 안아주니까 쌓았던 앙금이 싹 녹아버리고 이 사람 옆을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이건 진짜 발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 안아주면 안 되잖아요. 살짝 안아주는 게. 그 자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발명을 위해. 20여 년 동안 이제 싸우시다가 20여 년 지난 뒤에 이제 살짝 안는 노력. 그게 이제 발명으로 이어졌네요. 그리고 7779님께서는 3번이나 팽당한 얘기를 듣고 우리 CL이를 처음 본 순간 제가 평생 책임져야겠다는 반려견 가족으로 사랑을 발명했습니다. 귀여워라. 너무 귀여운데 어떤 주인들이 3번이나 그랬구나. 진짜 또 아픔을 겪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마침내 주인을 함께할 친구를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이 발명, 사랑의 발명은 마침내란 말과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침내 찾았다. 자, 우리 오늘 사랑의 발명 이영광님의 시였는데 작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영광 작가님은요 1965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안동에서 자랐습니다. 한국 현대시를 공부했고요. 1998년에 문해중앙 신인문학상의 빙폭괴 9편이 당선돼 등단했습니다. 시집 직선 위에서 떨다, 그늘과 사귀다, 아픈 천국, 끝없는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적 이영광. 중학생이 된 조카가 교과서를 들고 와서 이건 뭐고 저건 뭐냐고 묻는다. 대답을 못하겠다. 살아보니 나 같은 건 한없이 정신이 박약해지고 사람을 멀리하고 죽어가는 짐승처럼 사납더라. 꿈은 사라지고 믿지 않고 아무 몸이나 안을 수 있더라. 교과서 같은 경전 같은 기적은 없더라. 이렇게 분명히 정리된 기적을 여러 권 가지고 있으니 조카여, 너는 행복한 시절이다. 지난달에도 1등을 했다 하니 너는 먼 훗날 꼴찌로 졸업하겠구나. 재작년까지도 산타는 있다고 반 아이들 전부와 맞섰던 조카여, 진심을 말하자면 네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무릎팍이 깨어지면서도 꿋꿋이 교과서 속을 걸어가서 끝내 기적이 되었으면 한다. 졸업 같은 거 하지 말았으면 한다. 와우. 이런
그런 시를 또 만드셨구나. 네, 네. 기적이라는 이영광의 시였는데요. 이 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 네. 있어야 할 일이 없는 세상에 대한 약간의 슬픔을 네. 은유적으로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조카가 어른이 만든 교과서에서 세상을 배워서 진실된 세상을 만나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네. 마음은 현실에 대한 어두운 인식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죠. 시인 자신이 교과서를 졸업하고도 꿈은 사라지고 믿지 않고 아무 몸이나 안을 수 있더라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어른이 된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이 함께 쓸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인 저희들이 읽어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 가는 시네요. 맞아요. 네. 진짜 살다 보니 나 같은 건 한없이 정신이 박약해지고 아무 몸이나 안을 수 있더라. 이 부분도 좀 인상 깊었구나. 사람을 멀리하고 저는 죽어가는 짐승처럼 사납더라. 그냥 사나운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짐승처럼 사납더라는 표현이에요. 꿈은 사라지고 네. 믿지 않고 아무 몸이나 안을 수 있더라. 교과서 같은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죠. 예. 졸업하지 않고 그 교과서가 그대로 공부되어지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우리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죠. 맞아요. 예. 진짜 우리 꿈나무들 보면은 너는 내가 겪었던 그런 실수 및 어떤 문제들을 겪지 말아라. 그런 마음도 좀 볼 때마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글짓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의 글짓기는요. 조금 전 보내드린 시의 제목이 기적이었죠. 네. 기적이라는 게 정의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을 실제로 겪은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앞에 그 사람과 좀 연장선상으로 좀 갈 것 같기도 한데 나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땡땡땡이라는 기적. 땡땡땡을 채워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주 큰 기적도 있지만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일어났다는 게 아주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소한 것도 있어요. 소소한 것들. 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 저는 진짜로 한 23살까지 시옷 발음이 안 됐어요. 시옷 발음이 안 됐어요. 쓰사슴 그러고 패스해야지 티타님. 네, 티타님 그러고 그 군대 경례가 23살까지? 네, 제가 24살 때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군대 경례가 필승이었거든요. 네. 근데 필승 그래서 요즘 그 군대 선임들을 나중에 사회 만나서 만나면은 저를 야 필승 일로 와봐. 진짜로? 애칭으로 불렸었어요. 야. 근데 시옷 발음이 되는 그런 기적을 저는 맛봤습니다. 야. 그래서 생생 라디오도 시옷이잖아요. 응. 제가 만약에 시옷 발음을 못 고치고 왔다면 생생님들께 온전한 제 마음을 못 전했지 않았을까. 생생 라디오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아나운서가 안 됐을 거예요. 못 됐겠죠. 네. 생생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 만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에서 끝났겠네요. 네. 근데 어떻게 고쳤어요? 그거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게 시옷이 그러니까 제가 혀 길이가 짧아서 시옷 발음이 안 됐던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혀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음을 길게 하면은 조금 잘 되더라고요. 숫사슴 하면 잘 되고 그래서 전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그거 그 자기의 버릇이고 습이기 때문에 고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야, 잘하셨네. 꿈이 있다 보니까 네. 고쳤습니다. 자, 이런 기적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자, 올라옵니까? 3232님 네, 조금 전에도 보내주셨었는데 295일 전 찾아온 제 여친이라는 기적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짜 소중하죠. 곧 300일이네요. 아유, 기적이죠, 기적. Break my heart with tenderness, and I confess it's true. I never knew a love like this till you. You're the reason I was born. Now I finally know for sure, and I'm overwhelmed with happiness, so blessed to hold you close, the one that I love most, though the future has so much for you.
could ever love you? 왜 웃으세요? 0863님께서 롯데가 1위 경쟁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다면서 롯데의 1위를 라디오에서 너무 많이 언급하면은 그날 경기 진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노래 하나 얘기 들으면서 라디오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급을 자제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면 진다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자기 내가 보면 진다. And to save your life. 2007님 지난주에 아파트 청약에 와, 당첨됐어요. 진짜.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청약에 당첨돼서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됐지 진짜 뭐예요. 축하드려요. 이런 거 기적 맞죠? 맞죠. Whatever it requires, I live for your desires. Forget my own, your needs will come before. Who could ever love you 오, 8400님. 와, 이건 기적 맞아요. 이걸 기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제 기분 좋게 가족 외식하고 우리 아들 참새 방앗간인 아닌 인형 뽑기 방을 갔는데요. 무슨 일인지 돈 넣는 족족 인형을 뽑았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아빠 최고라고 소리를 막 질렀는데 뽑기의 기적입니다. 어머, 얘 좀 봐. 지금 와, 손이 모자랄 정도로 인형을 가졌어요. 아들 표정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정말로. 와. Who could ever love you 야, 3252님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바디 프로필 성공이라는 기적. 운동하기 싫어하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게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3252님 맞으시죠? 네. 와,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다. 와. 이 비포와 애프터가 어머나. 그 와. 체지방이 7.7%가 빠졌어요. 와. 체지방이 18.8%밖에 안 돼요? 복근도 굉장히 선명하시고. 엄청난. 와. 와, 바디 프로필 엄청난데. 진짜 아름다우세요. 야. 와, 3252님. 진짜 기적. 근데 싫어했었는데 운동을. 그니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나오셨죠?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바디 프로필 못 찍거든요. 저도 포기했거든요. 바디 프로필은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죠? 사람마다 해석하는 프로필이 다르긴 한데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바디 프로필을 그러니까. 위해서는 멋진 진짜 바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야, 그걸 성공하셨네요. 비포 애프터 보니까 진짜 엄청난데요. 사진이 확 나오네요. 진짜 사진 보니까. 예. 8878님. 8878님 결혼 8년째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드디어 내 건물을 가졌습니다. 대출도 힘든 지금 한 번씩 문득 꿈인가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건물주 축하드립니다. 8878님. 나한테 온 행복이 너무 커서 이게 꿈인가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금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행복 올 때 좀 가끔 곧 불행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너무 큰 행복은 꿈인가 싶기도 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8040님과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저희 시어머님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머나. 의식 없이 6개월을 보내셨고 네. 의사 선생님께서도 가망이 없다 하셨는데 시누이랑 제가 주야 교대로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기적같이 6개월 만에 깨어나셔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부르셔서 네. 병실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나네요. 6개월 만에 깨어나셨어. 네, 그렇게 저희랑 10년을 함께하고 이제 떠나신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운 나의 어머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기적이 맞다, 그죠 이건. 6개월 만에 깨어나셨다. 그러니까요. 네. 사연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뭉클해집니다. 좋은 방송 듣고 있는 지금도 저한텐 기적이네요. 6474님 여러분들이 어우. 만들고 계시잖아요. 정말요. 네, 이런 내용을. 네. 기적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3396님 저희 부부는 둘이 합쳐 460만 원을 들고 결혼했습니다. 오.
주변에서는 다 어렵다 했지만 사랑의 기적 아닌가요? 그 기적으로 3년째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죠. 멋지다. 네. 9919님도 김하나 생생 라디오에 당첨된 거 기적 아닐까요? 에이, 그 정도는. 예. 생애 처음이라서. 어쨌든 그래도 행복한 일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네, 또 끊어주셨네요. 자, 당첨자. 네, 당첨자 오늘 4분 뽑아봤습니다. 2007님, 7446님, 5009님, 8400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 깔끔한가요?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 정도 가지고라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큰 기적을 바라셔야죠. 예, 있을 겁니다. 통화까지 바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자, 오늘 즐거웠고요. 예, 늘 삶이 기적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세요. 와, 이런 말을 내뱉으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쵸? 생각이 그 듭니다. 자체가 너무 좋죠. 정말요. 네. 자, 오늘도 그런 행복한 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발명 많이 하시고요. 네.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내일 봬요. 생생하게. 끝곡은 거북이 빙고.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길